지금 미국의 한 고등학교에서 수백 명의 학생들을 충격에 빠뜨린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체육관이 떠나갈 듯한 환호와 동시에 모두가 숨을 죽이며 믿을 수 없는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학교 최고의 에이스가 바닥에 무릎 꿇고 쓰러진 순간 체육관 전체가 얼어붙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놀라움은 그 앞에 서 있던 단 한 사람. 언제나 조롱과 무시에 시달리던 이름조차 제대로 불리지 않던 전학생이었습니다. 불과 몇 초 전까지만 해도 웃음거리였던 이 아이가 지금은 모든 시선을 압도하고 있었습니다. 20년 경력 코치조차 눈을 의심하며 손에 쥔 스톱워치를 떨어뜨렸습니다. 약자가 강자를 꺾는 반전, 그러나 충격적인 사실은 이것이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 아이가 숨겨온 진짜 이야기는 무엇일까요? 이 놀라운 반전의 전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잠시만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드라마 같은 현실의 이야기를 함께 확인해 보시죠. 17살 박준호는 미국 중서부의 작은 도시 공항에 도착했을 때부터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한국에서 태어나고 자란 그에게 미국은 낯선 세상이었습니다. 아버지의 회사 발령으로 가족 모두 이곳으로 오게 되었지만 새 학교에 대한 생각만으로도 그의 손바닥에는 땀이 배어났습니다. 괜찮을 거야, 준호야. 어머니가 그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이틀 뒤 준호는 리버사이드 고등학교 정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복도를 걸어가는 내내 주변 학생들의 시선이 그를 따라왔습니다. 학생과장 브라운 선생님이 그를 교실로 안내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새 친구가 우리 반에 합류합니다. 한국에서 왔고 이름은 박준호입니다. 준호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준호입니다. 한국에서 왔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발음이 어색했고 교실에서는 작은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준호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첫 수업은 영어 시간이었습니다. 선생님이 말하는 내용 중 절반도 이해하기 힘들었습니다. 준호는 필기를 하려 했지만 곧 포기했습니다. 점심시간 준호는 구석진 빈 테이블에서 도시락을 꺼냈습니다. 그때 키 큰 금발 학생이 다가왔습니다. 이봐, 그게 뭐야? 냄새가 너무 이상한데? 김치. 한국 음식입니다. 준호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 학생은 코를 움켜쥐는 제스처를 취하며 웃었습니다. 제이슨, 그만해. 갈색 머리의 여학생이 끼어들었습니다. 신경 쓰지 마. 제이슨은 원래 그래. 난 에밀리야. 에밀리가 준호의 옆자리에 앉았지만 영어로 생각을 표현하는 것은 너무 어려워 대화가 곧 끊겼습니다. 오후 체육 수업, 농구 경기가 시작되었습니다. 팀을 나누는 순간 준호는 가장 마지막에 선택되었습니다. 팀원들은 그에게 공을 패스하지 않았고 제이슨은 준호 앞에서 과시하듯 화려한 드리블을 했습니다. 이봐, 아시아 꼬마. 공 좀 막아봐. 제이슨이 준호 앞에서 공을 튕기며 도발했습니다. 준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수비 자세를 취했습니다. 탈의실에서 다른 아이들은 준호에 대해 속삭였습니다. 너 보았어? 공도 제대로 못 던지더라. 아시아에서는 농구를 안 하나 봐. 하교 시간 준호는 버스 정류장에서 혼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문득 한국의 친구들이 그리워졌습니다. 함께 웃고 떠들던 시간들, 아무런 설명 없이도 서로를 이해하던 그 편안함이 간절했습니다. 집에 돌아와 어머니가 물었습니다. 첫날은 어땠어? 준호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괜찮았어요. 그냥 영어가 조금 어려워요.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야. 어머니는 책상 위에 사진첩을 보았습니다. 이건 안 가져갔구나. 여기서는 그냥 새로 시작하고 싶어요. 어머니는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호가 새 학교에서 평범한 학생으로 시작하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첫 주가 지나고 두 번째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준호는 이제 학교 건물 구조에 익숙해졌지만 여전히 학교 생활은 쉽지 않았습니다. 아침마다 등교 버스에 오르면 가슴이 무거워졌습니다. 월요일 아침 준호가 사물함 앞에 서 있을 때 제이슨이 다가왔습니다. 야, 아시아 꼬마. 그는 준호의 사물함 문을 갑자기 닫아버렸고 준호는 간신히 손을 빼냈습니다. 역사 시간 선생님이 그룹 과제를 내주었습니다. 준호만 혼자 남았고 결국 선생님이 그를 마이크의 팀에 넣어주었습니다. 마이크는 제이슨의 친한 친구였습니다. 선생님, 저희 팀에 왜 얘가 들어와요? 마이크가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팀원들은 준호를 무시한 채 대화했고 과제 분담에서도 그에게는 가장 쉬운 부분만 할당했습니다. 너는 그냥 표지나 만들어. 영어도 잘 모르잖아. 마이크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준호는 무언가 말하고 싶었지만 적절한 영어 표현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점심시간 준호는 구석진 테이블에 앉았고 에밀리가 합류했습니다. 역사 수업팀 과제는 어때? 마이크랑 같은 팀이라며? 준호는 어깨를 으쓱였습니다. 내가 도와줄까? 난 남북 전쟁에 대해 꽤 많이 알아. 에밀리가 제안했습니다. 그때 제이슨과 친구들이 다가왔습니다. 에밀리, 왜 이 무능한 아시아 꼬마랑 어울려? 우리랑 안 찍으래. 에밀리는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제이슨, 그만해. 준호는 내 친구야. 제이슨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래 뭐. 너 같은 공부벌레랑 어울리는 것도 딱 맞네. 준호는 에밀리에게 고마웠지만 미안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너 때문에 친구들이랑 문제 생길 것 같아요. 그런 친구들이라면 필요 없어. 넌 괜찮은 사람인데 그들이 그걸 모를 뿐이야. 오후 체육 시간 축구 경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준호는 열심히 뛰었지만 공을 받을 기회는 거의 없었습니다. 이봐, 아시아 꼬마. 너한테는 패스 안 할 거니까 그냥 비켜 있어. 제이슨이 소리쳤습니다. 우연히 공이 준호에게 굴러왔고 그는 골대를 향해 달렸습니다. 하지만 제이슨이 일부러 그의 발을 걸었고 준호는 넘어졌습니다. 코치 윌슨이 휘슬을 불었습니다. 제이슨, 그건 파울이야. 벤치에 앉아. 체육 수업 후 제이슨과 마이크가 탈의실에서 준호에게 다가왔습니다. 내가 벤치에 앉게 만들었지? 이건 가볍게 넘어갈 일이 아니야. 제이슨이 준호의 어깨를 밀었고 준호는 사물함에 부딪혔습니다. 순간 화가 치밀었지만 그는 참았습니다. 제발, 그냥 가주세요. 겁쟁이. 자기 나라로 돌아가지 그래? 집에 도착하자 아버지가 물었습니다. 학교는 어때? 적응은 잘 되고 있니? 준호는 미소를 지으려 노력했습니다. 네, 괜찮아요.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요. 거짓말이었지만 부모님을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럴 줄 알았어. 넌 항상 강했으니까. 준호는 자신의 방에 들어가 침대에 누웠습니다. 아버지의 말이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강하다. 맞습니다. 그는 강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누구에게도 그 강함을 보여줄 수 없었습니다. 아침 등교 시간 리버사이드 고등학교 복도에는 학생들의 웅성거림이 가득했습니다. 체육관 앞 게시판에 새로운 공지가 붙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번 주부터 체육 수업 특별 프로그램 마이너스 자기 방어와 격투기 기초. 준호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격투기 기초라니. 그가 가장 피하고 싶었던 수업이었습니다. 이봐, 아시아 꼬마. 너도 이번 수업 들을 거야? 걱정 마, 너무 세게 안 때릴게. 제이슨이 말했습니다. 점심시간에 에밀리가 물었습니다. 오후 체육 수업 공지 봤어? 격투기 기초라네.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냥 좀 긴장돼요. 걱정 마.
그냥 기초일 뿐이야. 코치 윌슨이 누구한테 다치게 하진 않을 거야. 에밀리가 안심시켰습니다. 오후 체육 시간 코치 윌슨은 먼저 간단한 스트레칭으로 수업을 시작했습니다. 준호는 다른 학생들과 함께 했지만 그의 움직임은 조금 달랐습니다. 오랜 훈련으로 몸에 밴 정확한 자세와 유연함이 자연스럽게 드러났습니다. 스트레칭이 끝나고 코치는 기본 자세를 가르쳤습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준비 자세입니다. 양발은 어깨 너비로 벌리고 무릎은 살짝 구부립니다. 학생들이 어색하게 따라하는 동안 준호는 무의식적으로 완벽한 기본 자세를 취했습니다. 코치 윌슨의 시선이 순간 준호에게 머물렀습니다. 박 자세가 아주 좋네요. 전에 이런 운동을 해봤나요? 주변 학생들의 시선이 그에게로 쏠렸습니다. 아, 조금요. 체육 수업에서요. 준호가 어색하게 대답했습니다. 코치는 기본 펀치와 킥 동작을 가르쳤습니다. 준호는 에밀리와 짝이 되어 연습했습니다. 와, 준호. 꽤 잘하네. 에밀리가 놀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운이 좋았어요. 준호는 웃음으로 넘겼습니다. 그 말을 들은 제이슨이 다가왔습니다. 내가 한번 볼게. 너랑 바꿀게, 에밀리. 자, 한번 제대로 쳐봐. 아니면 무서워? 제이슨이 도발했습니다. 준호는 의도적으로 어설픈 펀치를 날렸고 제이슨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이게 다야? 역시 그냥 운이었네. 제이슨이 미트를 내려놓고 말했습니다. 이번엔 내가 공격할 차례야. 내가 미트를 들어. 제이슨은 과시하듯 3개 펀치를 날렸지만 준호는 밑으로 충격을 완벽하게 받아냈습니다. 제이슨은 놀란 듯 잠시 멈칫했지만 곧 더 세게 공격했습니다. 준호는 계속해서 안정적으로 미트를 잡아냈습니다. 다음 동작은 기본적인 발차기였습니다. 준호도 일부러 약간 비틀거리며 연습했습니다. 박 균형을 잡는 게 중요해요. 이렇게 해보세요. 코치가 준호에게 다가와 자세를 잡아주었습니다. 준호는 어쩔 수 없이 조금 더 정확한 자세를 취했고 코치는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생각보다 감이 좋네요. 균형 감각이 뛰어나요. 수업이 끝나갈 무렵 코치는 학생들을 모았습니다. 여러분, 2주 후에 교내 격투기 대회가 열립니다. 관심 있는 학생은 신청서를 작성하세요. 교내 격투기 대회라는 말에 준호의 심장이 또다시 빠르게 뛰었습니다. 절대 참가할 수 없었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제이슨이 준호에게 다가왔습니다. 이상하게 너 꽤 잘하던데? 어디서 배웠어? 그냥 학교에서 조금요. 난 그렇게 생각 안 해. 뭔가 숨기는 것 같은데. 학교 시간 에밀리가 준호에게 물었습니다. 체육 시간에 꽤 잘하더라. 숨겨둔 실력이 있는 것 같은데. 그냥 운이 좋았어요. 교내 대회에 참가할 거예요? 아니요, 저도 그런 거 못해요. 준호가 재빨리 대답했습니다. 버스 정류장에 도착해 에밀리와 헤어진 후 준호는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오늘 수업에서 자신이 너무 많은 것을 드러낸 것은 아닌지 걱정되었습니다. 코치 윌슨의 눈빛, 제이슨의 의심, 에밀리의 질문. 모두가 그의 비밀에 가까워지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아침 등교 시간 준호는 평소보다 더 무거운 발걸음으로 학교에 도착했습니다. 교문을 들어서는 순간부터 느껴지는 시선들이 달랐습니다. 학생들이 그를 보고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교실에 들어서자 모든 시선이 그에게로 향했습니다. 에밀리가 다가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이슨이 내가 태권도 선수라는 소문을 퍼뜨리고 다녀. 그냥 한국 챔피언이라고만 말하고 다니더라. 준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직 완전한 정체가 드러난 것은 아니지만 이제 시간 문제였습니다. 진짜 챔피언이라고? 그럴 리가 없어. 보통 그런 애들은 티가 나잖아. 글쎄, 지난번 체육 시간에 봤잖아. 꽤 잘하던데.
점심시간 준호가 식당에 들어서자 몇몇 학생들이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와, 챔피언이 오셨네. 웃음소리가 터져 나왔고 준호는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에밀리가 곧 합류했습니다. 괜찮아? 에밀리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때 제이슨이 친구들과 함께 준호의 테이블로 다가왔습니다. 이봐, 챔피언. 교내 격투기 대회 포스터가 복도에 붙었어. 내 이름이 없더라고. 참가 안 할 거야? 겁이 나는 거야? 아니면 진짜 챔피언이 아니라서? 에밀리가 끼어들었습니다. 그만해, 제이슨. 준호가 참가하고 싶지 않으면 그건 그의 선택이야. 제이슨은 손을 뻗어 준호의 도시락을 밀쳐버렸습니다. 도시락이 바닥에 떨어지고 음식이 흩어졌습니다. 챔피언이 이렇게 약해서야 되겠어? 제이슨이 비웃었습니다. 준호의 두 주먹이 꽉 쥐어졌습니다. 분노가 치밀었지만 그는 참았습니다. 에밀리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내가 진짜 약한 거야, 제이슨. 자기보다 약해 보이는 사람을 괴롭히는 사람이 가장 약한 거라고. 코치 윌슨이 다가와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제이슨에게 말해둘게. 이런 행동은 용납할 수 없어. 코치는 준호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대회 참가 생각은 해봤니, 박? 아직 결정하지 않았어요. 준호가 대답했습니다. 마지막 시간은 다시 체육 수업이었습니다. 코치 윌슨은 오늘 더 복잡한 격투기 기술을 가르치겠다고 했습니다. 오늘은 내가 내 파트너가 될게. 내 실력을 좀 더 보고 싶어. 코치가 미트를 들고 준호에게 공격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다른 학생들의 시선이 그들에게 쏠렸습니다. 준호는 평범한 발차기를 시도했지만 너무 의식적으로 하다 보니 오히려 어색하게 나왔습니다. 좀 더 자연스럽게 해봐. 너의 실제 실력을 보고 싶어. 준호는 다시 시도했지만 여전히 어색했습니다. 코치는 미트를 내려놓고 준호에게 다가왔습니다. 왜 숨기려 하니? 내가 실제로 얼마나 잘하는지 알고 있어. 준호는 목이 메었습니다. 전 더 이상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수업이 끝나고 준호는 서둘러 탈의실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복도에서 제이슨과 그의 친구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내가 찾아낸 게 있어. 내가 단순한 챔피언이 아니라 국가대표였다는 거. 준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제이슨은 스마트폰을 꺼내 화면을 보여주었습니다. 거기에는 영어로 번역된 기사가 있었고 준호의 세계대회 우승 소식이 담겨 있었습니다. 금메달리스트라고? 와, 정말 대단하네. 그런데 왜 숨기는 거야? 준호는 침을 삼켰습니다. 그건 내가 알 필요 없어. 제이슨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모두가 알게 될 거야. 그리고 넌 대회에 참가해서 내가 정말로 챔피언인지 증명해야 해. 그럴 필요 없어. 준호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겁쟁이처럼 도망치는 거야? 제이슨이 도발했습니다. 준호는 제이슨을 지나쳐 가려 했지만 제이슨이 그의 어깨를 세게 밀었습니다. 준호는 균형을 잡지 못하고 벽에 부딪혔습니다. 순간 화가 치밀었지만 그는 참았습니다. 내가 원하는 건 뭐야? 준호가 마침내 물었습니다. 대회에 참가해. 그리고 나랑 싸워. 누가 더 강한지 보여줘. 준호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제이슨의 도발에 넘어가고 싶지 않았지만 이대로 계속 괴롭힘을 당하는 것도 견딜 수 없었습니다. 생각해 볼게. 준호가 마침내 대답했습니다. 교내 격투기 대회 당일 리버사이드 고등학교 체육관은 많은 학생들로 가득 찼습니다. 한국 챔피언의 참가 소식이 학교 전체에 퍼지면서 거의 모든 학생들이 구경하러 왔습니다. 준호는 탈의실에서 도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검은 띠를 허리에 감으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한국에서의 영광의 순간들,
땀과 눈물로 얼룩진 훈련 시간들, 그리고 마지막 세계대회에서의 부상까지 모든 기억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준비됐니? 뒤에서 코치 윌슨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긴장 풀어. 이건 그냥 학교 대회일 뿐이야. 코치가 그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준호에게 이건 단순한 학교 대회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순간이자 부상 후 처음으로 자신의 한계에 도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체육관으로 나가자 모든 시선이 그에게로 쏠렸습니다. 첫 번째 대진표가 발표되었고 준호는 첫 경기에서 마이크와 대결하게 되었습니다. 운이 없었네, 챔피언. 첫 경기부터 날 만나다니. 마이크가 비웃었습니다. 첫 번째 경기가 시작되었습니다. 마이크는 거친 동작으로 준호에게 달려들었지만 준호는 우아하게 옆으로 피했습니다. 준호의 움직임은 물 흐르듯 자연스러웠고 관중들은 그 차이를 즉시 알아차렸습니다. 저건 보통 실력이 아닌데. 와, 정말 프로 같아. 관중석에서 놀라움의 탄성이 흘러나왔습니다. 준호는 간결하고 정확한 발차기로 마이크의 몸통 보호대를 가볍게 가격했고 경기는 준호의 압도적인 승리로 끝났습니다. 두 번째 경기와 준결승에서도 준호는 상대를 쉽게 제압했습니다. 모두가 결승전을 기다리고 있었고 결승에서는 제이슨이 올라왔습니다. 결승전 시작 전 준호는 벤치에 앉아 물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무릎이 약간 아프기 시작했지만 참을만 했습니다. 에밀리가 다가왔습니다. 정말 대단해, 준호. 모두가 내 경기에 놀라고 있어. 무릎은 괜찮아? 에밀리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준호는 놀랐습니다. 어떻게 알았어? 가끔 내가 무릎을 만지는 걸 봤어. 그리고 제이슨이 찾아낸 기사에도 내 부상에 대한 내용이 있었대. 제이슨이 다가왔습니다. 결승에서 내 모든 걸 보여줬으면 해. 정정당당하게 싸우자. 드디어 결승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제이슨은 준호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뛰어난 실력을 보여주었습니다. 두 사람의 경기는 치열했고 점수는 계속 엎치락뒤치락했습니다. 그러던 중 제이슨이 강력한 발차기를 시도했고 준호는 그것을 피하다가 무릎에 갑작스러운 통증을 느꼈습니다. 그는 잠시 비틀거렸고 제이슨은 그 틈을 놓치지 않고 공격해 점수를 얻었습니다. 준호는 무릎의 통증을 참으며 다시 자세를 잡았습니다. 하지만 움직임이 전보다 둔해졌습니다. 제이슨은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눈치챘지만 경기는 계속되었습니다. 경기 후반 준호는 승부를 결정지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특기인 회전 발차기를 시도했습니다. 그 동작은 완벽했지만 착지 순간 준호의 무릎에 강한 통증이 찾아왔습니다. 그는 균형을 잃고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코치 윌슨이 달려와 준호를 확인했습니다. 괜찮니, 박? 계속할 수 있어요. 준호가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안 돼. 이대로는 더 다칠 수 있어. 코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이슨이 다가와 준호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만하자. 내 승리야. 준호는 놀랍게도 제이슨의 얼굴에서 진심 어린 걱정을 발견했습니다. 아니, 내가 이겼어. 나는 경기를 마치지 못했으니까. 코치 윌슨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두 선수 모두 훌륭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공동 우승으로 하겠습니다. 관중들은 기립박수를 보냈고 준호와 제이슨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경쟁이 아닌 서로에 대한 존중의 표현이었습니다. 시상식이 끝나고 학생들은 준호를 둘러싸고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정말 국가대표였어? 금메달은 몇 개나 땄어? 신문부 학생이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박준호 씨, 당신이 한국 태권도 국가대표였다는 게 사실인가요? 네, 맞습니다.
작년까지 한국 태권도 국가대표로 활동했습니다. 체육관의 놀라움의 탄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그럼 왜 그동안 숨겼나요? 새로운 시작을 원했습니다. 그리고 부상 때문에 잠시 태권도를 쉬고 있었어요. 제이슨이 다가왔습니다. 방금 그 부상 때문에 넘어진 거야?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계 대회 결승전에서 무릎을 다쳤어요.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그럼 내가 완전한 상태였다면 난 이길 기회도 없었겠네. 제이슨이 말했습니다. 그건 모르지. 넌 정말 잘했어. 준호가 미소 지었습니다. 코치 윌슨이 다가왔습니다. 박, 너 같은 선수가 우리 학교에 있다니 정말 영광이야. 앞으로 가끔 다른 학생들을 가르쳐 줄 수 있을까? 준호는 기쁜 마음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기꺼이요. 에밀리가 준호를 안아주었습니다. 오늘 정말 멋졌어. 드디어 진짜 너를 보여줬네. 고마워, 에밀리. 내가 없었다면 이렇게 용기를 내지 못했을 거야. 다음 날 아침 준호는 평소보다 일찍 학교에 도착했습니다. 교문을 들어서는 순간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음을 느꼈습니다. 지나가는 학생들이 그를 알아보고 인사를 건넸습니다. 학교 게시판 앞에 학생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학교 신문에 특별판이 붙어 있었고 제목은 우리 학교에 숨겨진 챔피언 마이너스 박준호 태권도 국가대표의 놀라운 이야기였습니다. 와, 세계 청소년 대회에서 금메달이라고. 16살에 벌써 국가대표였대. 교실에 들어서자 클래스메이트들이 일제히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준호는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자리로 향했습니다. 에밀리가 말했습니다. 온 학교가 너 얘기뿐이야. 어떻게 이렇게 자세한 내용까지 다 알게 된 거지? 신문부 애들이 어제 밤새 내 정보를 찾아봤나 봐. 인터넷에 내 기사가 꽤 많더라. 교장 선생님이 준호를 교장실로 불렀습니다. 그곳에는 지역 태권도 협회에서 온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말 영광입니다, 박 선수. 우리 도장에서 가끔 특별 강습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점심시간 준호와 에밀리는 평소처럼 함께 식사했고 제이슨도 그들과 함께 앉았습니다. 제이슨은 평소와 달리 조용했습니다. 무슨 일 있어? 에밀리가 물었습니다. 미안해, 그동안 널 괴롭혀서. 내가 정말 바보 같았어. 제이슨이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괜찮아. 이제 다 지나간 일이야. 사실, 나도 태권도 배우고 싶어. 가르쳐 줄 수 있을까? 준호는 놀랐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지. 언제든지. 그날 저녁 준호는 집에 돌아와 부모님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국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준호야, 한국 태권도 협회에서 전화 왔어. 어머니가 수화기를 건넸습니다. 태권도 협회 관계자는 준호의 무릎 상태가 좋아지면 다시 국가대표로 복귀할 의사가 있는지 물었습니다. 지금은 학업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무릎도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고요. 나중에 다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후 준호는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하루 만에 그의 삶이 이렇게 급변할 줄은 몰랐습니다. 이제 그는 다시 선택의 기로에 서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준호는 약간의 망설임 끝에 학교로 향했습니다. 예상대로 더 많은 관심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역 TV 뉴스에서 그의 이야기가 소개되었고 학교 앞에는 몇몇 기자들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오후 체육 시간 코치 윌슨은 준호에게 특별한 제안을 했습니다. 박, 내가 우리 학생들에게 태권도를 가르쳐주면 어떨까? 방과 후 프로그램으로. 준호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동안 태권도를 피해왔지만 이제는 다시 그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된 것 같았습니다. 네, 좋아요. 기꺼이 하겠습니다. 준호의 이야기는 순식간에 지역 사회에 퍼졌습니다.
지역 신문에는 미국 고등학교에서 숨어 지내던 태권도 금메달리스트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렸습니다. 준호는 이제 아침 일찍 학교에 와서 체육관에서 태권도 훈련을 하는 일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날 아침도 준호는 훈련 중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회전 발차기를 시도했을 때 무릎에 갑작스러운 통증이 찾아왔습니다. 준호는 바닥에 무릎을 꿇고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괜찮아? 에밀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늘 일찍 와서 너 연습하는 거 보고 싶었어. 근데 괜찮아? 아파 보이는데. 준호는 일어서려 했지만 무릎이 여전히 아팠습니다. 에밀리가 그를 부축했습니다. 두 사람은 체육관 벤치에 앉았습니다. 에밀리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준호의 무릎을 바라보았습니다. 얼마나 심각한 부상이었어? 신문에는 무릎 부상이라고만 나와 있던데. 준호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동안 부상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한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모든 것을 숨길 필요가 없다고 느꼈습니다. 작년 세계 청소년 태권도 대회 결승전이었어. 마지막 순간에 회전 발차기를 시도했는데 착지할 때 무릎이 꺾였어. 전방 십자인대 파열이었지. 에밀리의 눈이 커졌습니다. 세상에, 그거 정말 심각한 부상이잖아. 수술하고 6개월 동안 재활했어. 의사는 1년은 쉬라고 했지. 근데 모두가 내가 빨리 돌아오길 기대했어. 코치, 팀원들, 협회. 심지어 수술 직후에도 언제 복귀할 거냐고 물었어. 누구도 내 상태를 진짜로 걱정하지 않는 것 같았어. 에밀리는 준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온 거구나. 아버지가 미국 지사로 발령받았을 때 나는 그냥 도망치고 싶었어. 새로 시작하고 싶었어. 누구도 나를 태권도 선수 박준호로 보지 않는 곳에서. 준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가끔은 다시는 예전처럼 될 수 없을까봐 두려워. 의사는 완전히 회복될 수 있다고 했지만 내 감각은 달라. 뭔가 잃어버린 것 같아. 에밀리는 준호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괜찮아, 준호. 내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그건 내 선택이야. 사실, 다른 걱정도 있어. 내가 만약 다시 시합에 나가지 못한다면 내 정체성은 뭐가 될까? 태권도가 내 인생의 전부였는데. 에밀리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넌 여전히 준호야. 태권도는 내가 하는 일이지 내가 누구인지를 정의하지 않아. 넌 친절하고 용기 있고 끈기 있는 사람이야. 그건 태권도와 상관없이. 준호는 에밀리의 말에 깊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동안 누구에게도 이런 이야기를 하지 못했습니다. 두 사람이 체육관을 나서려는 순간 문 뒤에서 누군가 빠르게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복도로 나가보니 멀어지는 발소리만 들렸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준호와 에밀리는 평소처럼 함께 식사했습니다. 제이슨도 그들과 함께 앉았지만 평소와 달리 조용했습니다. 무슨 일 있어? 에밀리가 물었습니다. 제이슨은 잠시 망설이더니 준호를 바라보았습니다. 아침에 체육관에 있었어. 준호와 에밀리는 놀란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제이슨이 모든 것을 들었다는 뜻이었습니다. 넌 우리 대화를 다 들었어? 준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일부러 엿듣진 않았어. 나도 아침 연습하러 갔었는데 너희가 먼저 와 있더라고. 그냥 듣게 됐어. 준호는 불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의 가장 개인적인 이야기를 제이슨이 들었다니 어색하고 당황스러웠습니다. 미안해. 제이슨이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말 미안해. 내 부상에 대해서도 그리고 내가 너한테 했던 모든 행동에 대해서도. 괜찮아. 준호가 마침내 말했습니다. 이제 다 지나간 일이야. 제이슨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정말 미안해. 내가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냈는지도 모르고. 내가 정말 바보 같았어.
세 사람은 침묵 속에서 식사를 계속했습니다. 그때 제이슨이 갑자기 말했습니다. 있잖아, 다음 주에 지역 태권도 대회가 열려. 우리 학교에서도 참가하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 준호는 놀랐습니다. 지역 대회? 응. 코치 윌슨이 우리 학교 팀을 만들려고 해. 내가 부담스러울까봐 아직 말 안 했나 봐. 준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또 다른 대회라니. 그는 아직 준비가 되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난 잘 모르겠어. 준호가 망설이며 말했습니다. 제이슨은 준호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무리할 필요 없어. 그냥 알려주고 싶었을 뿐이야. 시퀀스 8. 지역 태권도 대회 당일 준호, 제이슨, 에밀리를 포함한 학교 태권도 팀은 아침 일찍 대회장으로 향했습니다. 학교 미니버스 안에서 긴장된 침묵이 흘렀습니다. 다들 너무 긴장하지 마. 코치 윌슨이 말했습니다. 오늘은 경험을 쌓는 것이 목표야. 준호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부상 이후 처음으로 참가하는 공식 대회였습니다. 이번 대회는 승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도전이었습니다. 제이슨이 준호의 생각을 읽은 듯 말했습니다. 괜찮아, 우리는 팀이야. 함께 할 거야. 대회장에 도착하자 몇몇 사람들이 준호를 알아보고 수군거렸습니다. 저 학생이 한국 국가대표였다는 박준호래라는 말이 들려왔습니다. 한 코치가 준호에게 다가왔습니다. 박준호 선수 맞죠? 작년 세계대회 영상을 봤습니다.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오늘은 개인전에 출전하나요? 아니요, 팀 경기만 참가합니다. 팀 경기가 시작되기 전 세 사람은 따로 모여 작전 회의를 했습니다. 어떻게 할까? 에밀리가 물었습니다. 각자 강점이 있어. 에밀리는 빠르고 유연해. 제이슨은 힘이 세고 집중력이 좋아. 난 기술이 있고. 서로 보완하면서 가자. 세 사람은 손을 모았습니다. 하나, 둘, 셋, 파이팅! 첫 번째 경기에서 리버사이드 고등학교 팀은 실력 차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아쉽게 패배했습니다. 하지만 패배가 그들의 사기를 꺾지는 못했습니다. 두 번째 경기 전 준호의 무릎에 갑작스러운 통증이 찾아왔습니다. 코치 윌슨이 걱정스럽게 다가왔습니다. 괜찮니, 박? 무리하지 않아도 돼. 제이슨은 준호의 표정에서 고통을 읽었습니다. 준호, 이번 경기는 내가 주도할게. 넌 코치 역할만 해. 뭐? 하지만 넌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줬어. 이제 우리가 보여줄 차례야. 내 무릎을 더 악화시킬 필요 없어. 준호는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알았어. 하지만 난 옆에서 지켜볼 거야. 두 번째 경기 제이슨과 에밀리는 준호의 코칭 아래 놀라운 성장을 보여주었습니다. 자세 낮춰 제이슨. 에밀리 타이밍 기다려. 준호가 코치석에서 외쳤습니다. 결국 두 번째 경기도 패배했지만 그들의 성장은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준호는 경기를 마친 제이슨과 에밀리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정말 잘했어. 너희들이 자랑스러워. 세 번째이자 마지막 경기 상대는 대회 우승 후보로 꼽히는 강팀이었습니다. 준호도 무릎의 통증을 참고 함께 경기에 참가하기로 했습니다. 경기가 시작되고 세 사람은 놀라운 팀워크를 보여주었습니다. 제이슨의 힘, 에밀리의 속도, 준호의 기술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경기 중반 준호가 회전 발차기를 시도하다가 무릎에 강한 통증을 느꼈습니다. 그는 비틀거리며 균형을 잃었고 제이슨이 재빨리 그를 부축했습니다. 심판이 경기를 잠시 중단시켰고 코치가 달려왔습니다. 그만둬야 할 것 같아. 하지만 준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끝까지 해보고 싶어요. 제이슨이 준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내 건강이 더 중요해. 우린 이미 충분히 성장했어.
준호는 제이슨의 말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전의 제이슨이라면 승리만을 위해 그를 압박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제이슨은 달랐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가보고 싶어. 포기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 결국 경기는 계속되었고 준호는 무릎의 통증을 참으며 최선을 다했습니다. 마지막 순간 준호는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는 기술을 선보였습니다. 무릎의 고통을 무릅쓰고 화려한 연속 발차기를 성공시켰습니다. 경기 결과는 아쉽게도 패배였지만 그들의 투혼은 모두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상대팀 코치도 그들에게 다가와 존경을 표했습니다. 시상식이 끝나고 세 사람은 조용히 벤치에 앉았습니다. 우리가 졌지만 난 전혀 실망하지 않아. 에밀리가 말했습니다. 맞아. 우리는 최선을 다했고 함께 성장했어. 제이슨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호는 그들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게 진정한 태권도 정신이야. 승리보다 중요한 건 도전하는 마음과 서로를 존중하는 것. 대회장을 나서는 길에 지역 태권도 협회 관계자가 준호에게 다가왔습니다. 박 선수, 코치로서의 자질이 보이더군요. 혹시 우리 도장에서 주말 코치로 일해볼 생각 없으세요? 아이들에게 좋은 영감이 될 것 같습니다. 준호는 놀랐습니다. 그는 항상 자신을 선수로만 생각했지 코치로는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버스로 돌아가는 길 준호는 그날의 모든 일을 되새겨 보았습니다. 비록 패배했지만 그는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했습니다. 무릎 부상으로 선수 생활을 계속하기 어렵다면 코치로서의 길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무슨 생각해? 에밀리가 물었습니다. 그냥 미래에 대해 생각 중이야. 선수로 복귀할 거야? 제이슨이 호기심 어린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준호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직 모르겠어. 하지만 오늘 새로운 가능성을 봤어. 선수가 아니더라도 태권도와 함께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아. 제이슨은 준호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뭘 하든 내가 최고일 거야. 그리고 우린 항상 내 편이야. 준호는 이제 알았습니다. 진정한 승리란 메달이나 트로피가 아니라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는 용기와 주변 사람들과 함께 성장하는 것임을. 그리고 그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